네, 안녕하십니까. 소개해 주신 정시우고요. 지금은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 창작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엔아티스트 전시에 참여하게 된 최승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담하기에 앞서서 작가님과 이제 뭐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네, 작업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전시하고 있는 작업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작업들을 좀 소개하는 자리,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어떤 타이틀을 정하자면은 이번에 출품하신 작업 시리즈가 블랙 프레임이다 보니까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간 이미지보다는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우선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사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던지고 작가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뭐 뒤쪽에 실물 작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자료의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 출품하신 블랙 프레임 작업에 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랙 프레임 작업은 어떤 작업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 블랙프레임 시리즈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블랙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 작업의 어떤 전반적인 주제는 뭐 인간사, 보통 세상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사,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겪고 있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사용되지는 않고 조금은 어떠한 이야기 속의 장면 같은, 네, 그런 식으로 좀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세상사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굳이 세상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듯한 이미지를 갖다가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희가 뭐 지금 겪고 있는 사건, 그리고 혹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은 사실, 큰 사건으로 저에게 다가오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삶에서 어떤 큰 어떤 충격이라든지, 제 삶의 어떤 것들을 좀 변화시킬 만한 크게 저에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마음적으로는 같이 뭐 힘들하고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제 생활 반경을 좀 바꾼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이미지들을 그런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노래 가사 혹은 뭐 주변인들하고 나눴던 대화 그리고 책의 내용들,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사라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프레임을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상관관계를 통해서 조금은 수수께끼 같이 좀 읽혔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그런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블랙 프레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실제로 전시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이미지들의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것들이 뭐 정말로 이게 1대1로 달라붙는다거나 이런 지점들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정말 1대1로 이 어떤 서사 구조 안에서 딱 맞는 그런 아구가 맞는 그런 이미지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의도적으로 이 프레임을 나눠서 제시함으로써 작가가 뭔가 이걸 보는 관람객들에게 뭔가 의도하고 있는, 유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라는 이제 좀 궁금증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방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간 이미지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그거를 관람객이 주도적으로 뭔가 이 서사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걸까요? 조금 열린 방식으로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딱 제가 생각한 것들이, 물론 그림은 제가 그렸기 때문에 뭐 저라는 필터를 통해서 나온 거긴 한데, 사실 뭐 인간사 세상사라는 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구조,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좀 보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또 어떤 회화라는 매체에 좀 다른 매체하고는 다른 점이랄까요? 경험한 만큼
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은 이미지 뭐 저기 있는 뭐 고양이들이 있는 이미지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 이미지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좀 열어두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도 뭐 처음에 이 연작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어떤 뭐 사회적으로 되게 좀 파격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뭐 주변에 있었던 것 혹은 수집한 이미지 같은 것들로 구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뭐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센 이미지를 조금 멀리 하려는 의도가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 뭔가 그런 좀 센세이셔널한 이미지들을 일부러 피하게 되시는 건지 조금 이제 궁금한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일단은 사회적인 문제에 좀 포커싱해서 작업을 하는 작가는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미지들, 어떤 사건들의 이미지를 갖다가 가져와서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미지가 제시되었을 때 그와 연관된 오는 질문들에 사실 제가 제 생각대로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들이 다 얽혀있는 이 부분에서 제가 자기적으로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 이미지를 쓰기에는 저한테는 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일련의 이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이 혹시나 누군가에게는 어떤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좀 제 마음속에서 조금 멀리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작업들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뒤쪽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준비된 자료에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업 외에 다른 작업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작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선택된 이미지들이 조금 명확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괴수라던가 히어로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특촬물 같은 이제 특히 일본에 특화되어 있는 특촬물들에서 추출된 이미지들을 활용을 하셨었고, 그리고 좀 형식적으로 보면은 좀 비슷한 사이즈와 비슷한 어떤 규격의 이미지 안에 이러한 크롭된 이미지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형식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작업하신 블랙 프레임 시리즈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이 당시에 제작되었던 작업들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전시는 얼마 전에 끝난 전시로 이제 비트루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각 작가들이 생각하는 어떤 진실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한 8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많이 보고 자랐던 것이 이제 비디오물, 특촬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참 그때 외화 시리즈가 많이 들어오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때의 어떤 그 필름의 색감들이 약간 퇴색된 듯한 이미지들, 약간 좀 뿌연 어떤 색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저기 봤던 울트라맨을 그렸던 저 비디오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작품이, 비디오물이었어요. 이걸 소재로 이제 제가 저 전시에 사용하게 된 이유는 뭔가 선과 악의 뚜렷한 대립이라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세트장 안에서 탈을 쓰고 서로 주고받은 약속들을 갖다가 수행해내면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제가 20년, 30년이 지나서 봐왔던 시대에서도 뭔가 이제는 이게 사회적 시스템으로 동일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다, 뭐 이런 말도 하듯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부조리한 부분도 감수하고 이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냥 사회는 흘러가는구나 하고 좀 용인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쁜 좀 부정적인 부분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저 소재 모티브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제 블랙 프레임과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작업 사이에는 사실 좀 소재라고 할까요? 그려지는 대상엔 좀 명백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주제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 차이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이제 프레임을 구성하고 그 프레임 안에 이제 이미지, 수집된 이미지를 어떤 회화로서 호출하는 과정은 되게 동일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 프레임을 구성하고 어떤 수집, 장면, 이미지를 수집하는 어떤 그 행위에 어떤 좀 의미를 부여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좀 자연스러운 과정 안에서의 이런 이미지들을 수집하시는지요? 처음에 이미지를 셀렉할 때는 어떤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과 좀 부합해야 되는,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그림으로서 단계를 거쳐가지고 풀어져 나갈 때에는 조금은 그런 의미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이미지하고 저하고 거리를 두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직접적으로 그 이미지에 다가가서 그 이미지를 편집한다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편집자의 입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 이미지들을 갖다가 조금 만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요.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려진 대상들은 이제 좀 명확하고 혹은 이제 조금 모호하고 이런 지점들은 있는데 사실 근데 태도적으로는 좀 동일선상이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를 좀 유지한다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히어로물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뭐 경험적 측면이긴 하겠지만 조금 뭔가 정말 좀 필터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간 느낌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성과학의 구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성과학 구도의 모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러한 태도가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업에도 어느 일정 부분, 그러니까 그 모호함이 그냥 이제 모호해, 어떤 이게 되게 흐지부지해라는 느낌보다는 그 좀 중립성을 지키려는 태도, 그러니까 이미지 2개나 3개를 배치해도 그것이 이게 흑, 백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어떤 그 중간 지점 혹은 일종의 이제 그 프레임, 블랙 프레임 안에서 좀 이끌어가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준비된 이미지 안에서 조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서상으로는 조금 뒤에 있지만 먼저 프레임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좌측에 보이는 작업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가 별도로 그려진 다음에 하나의 프레임에 약간 그 목재를 이렇게 집성하듯이 끼워 맞춰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별도로 그려진 이미지들을 하나의 어떤 프레임에 맞춰서 이렇게 조합한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저 작업을 시작했을 때가 한 17년도 말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뭐 귀퉁이 종이에 그려진 그림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다른 이미지를 그려가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사각 프레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제 뭐 저런 식으로 블랙 프레임 그 띠의 간격이 늘어나고 좁아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한번 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네.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하자면은 결국은 그렇잖아요. 나무 조각들을 모아서 어떤 집성목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 용도가 되게 명확하게 하나의 평평한 뭔가 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지점이 있는데 별도로 그려진 다양한 어떤 크기와 다양한 어떤 그 포맷을 가진 저 이미지들을 하나의 판에 끼워 넣는다라는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상당히 뭐 그냥 제3자가 봤을 때는 뭔가 이게 의도가 명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작가 본인에게도 어떤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저것을 합쳤을까 아니면은 뭔가 필요에 의해서 되게 기능적인 지점에서 이거를 합치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저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저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저런 다 따로따로 된 이미지 각각의 사이즈들을 어쨌든 저희가 페인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각 프레임이라는 그 쉐이프 안에 넣기 위해서 저것들이 이제 사각형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아무래도 뭐랄까요, 제 생각에는 저게 오이런 캔버스였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저게 그냥 종이로서 낱개로 붙여진 어떤 되게 플랫한 것이 아닌 그림 자체도 되게 플랫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것이 그래도 오이론 캔버스여야만 하는 어떤 벽에서 조금은 이렇게 쉐이프가 나온 어떤 그런 형태였던 것을 제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했던 이유 자체가 좀 교육적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그림을 걸려면 종이보다는 프레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래도 조금 더 회화적인 성질을 가지려면은 너무 플랫한 것보다는 몇 센치는 나와야 된다 하는 어떤 되게 모더니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뭐 나온 겁니다. 뭐 딱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거는 뭐 제가 사전에 생각했던 질문은 아닌데 말씀하신 내용에서 어떤 그 회화적인 어떤 쉐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작가님 작업에서 그 회화적 어떤 포맷 혹은 회화적 쉐입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뭐 회화성 이런 것들을 요즘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제가 거기에 제가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 회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너무 오래된 개념이고 조금 고리타분한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회화성, 물감의 흔적들, 뭐 손으로 문대 있는 자국들, 그리고 어디서기 섞여 있고 뭐 각기마다 어떤 그 채도도 다른 어떤 색깔들의 배합이라는 이 회화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뭐 평론가들이나 작가들한테서 회화하는 작가들한테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회화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벌써 넘어왔어야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냥 하나의 특징으로 그냥 추상 표현주의 어떤 한 특징으로만 남겨두는 부분들이지 이거를 지금 제 그림에서 회화성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그냥 있는 어떤 매체로서의 당연히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성의 하나 이거를 부각시키는 어떤 부분은 저한테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회화라고 이제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회화를 주 매체로 작업을 하시는 분한테 어떤 회화가 아닌 다른 매체와의 어떤 뭐 접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차이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자리가 깔렸으니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사용하시는 어떤 회화라는 매체 안에서 프레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캡처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은 장면을 재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이 일종의 내러티브 안에서 장면들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그 원하는 어떤 캡처된 이미지 안에서 내가 원하는 형상 자체만 떼서 이렇게 재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의 방식의 특징은 그 장면 그대로 그 네모 프레임 자체를 떼서 붙이는 방식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사진이나 영상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프레임 구조 안에서의 되게 서사나 리듬감을 만드는 데 특화된 매체는 사실 좀 만화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매체들과의 좀 비슷한 지점,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셨던 비슷한 지점 혹은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비슷한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편집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이미지를 셀렉하고 편집하는 부분에서 뭔가 이미지하고 작가하고 조금 거리를 두게 된다는 이 말이 뭐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영화라고만 딱 보면은 뭐 촬영 감독이 있고 그리고 편집하시는 분은 또 따로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시잖아요. 그냥 이것이
맥락에만 맞고 어떤 재미만 있고 어떤 이런 서사적인 구조에 조금 부합되면은 어느 정도 과감히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편집자의 몫에 달린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러한 부분들 좀 떨어져서 편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영화라는 매체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 그런 형식을 띠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좀 사진 매체를 가지고, 저도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사진을 갖다가 선행적으로 보고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진을 그대로 옮겨낸다기보다는 사진을 통해서 약간 드로잉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제가 또 생각해 보니 회화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단계 뒤로 가서 보면은 제가 그거를 갖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게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불과 아마 한 2년 전만 해도 되게 회화성이 되게 큰 특징인 것처럼 저도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 마음을 되게 다시 굳혀먹게 된 게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틀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 왠지 붓을 잡고 이걸 캔버스에 그려낸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되게 모더니티하고는 영원히 작별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순간적으로 질문했을 때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도 원치 않았던 결별하기는 좀 힘든 어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이런 회화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작가님 예전 작업들, 이번에 출품하신 작업들 외에도 예전 작업에서 좀 제가 눈여겨봤던 작업 방식들은 사실은 풍경이든 혹은 어떤 캡처된 대상이든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는 좀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복 행위 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화를 매체로 하고 있는 이제 작가의 일정한 좀 태도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뭐 오늘 만나서 또 뭐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형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재현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어쨌든 이렇게 옮겨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서 그거를 여러 번 반복 그려내는 거 안에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덜어내는 행위 같은 것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예전에 뭐 모더니즘 이전에도 좀 더 옛날 한 500년 전 500년 정도 전 이제 회화들을 봤을 때도 그 형상이나 어떤 뭔가를 재현하기보다는 그 이미지를 비워냄으로써 어떤 인포메이션보다는 되게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를 좀 제한하는 방식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그리는 어떤 작가님의 태도 안에 좀 그런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오해 같은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뭐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그려내는 동일한 어떤 장면을 반복해서 그려내고 그 장면들이 뭐 미세한 차이든 아니면 큰 차이든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환원돼서 어떤 프레이밍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되게 어떤 일종의 그 회화 작업의 순환 구조 같은 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제 그런 게 일종의 작가님의 그 어떤 작업의 태도로서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저의 오해에서 비롯된 무엇일 수도 있고 혹은 작가님과 대화 속에서 나온 뭘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그 좀 이런 반복해서 동일한 이미지를 그리는 것 안에는 어떤 좀 의도가 있으셨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뭐 최근에 대화를 통해서 나눴던 부분인데, 제가 사실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런 어떤 베리에이션을 주는 방법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전까지는 사실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여차저차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생기게 되었거든요. 이전에 제가 어떤 이런 작업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 번 그려보는 행위들은 제 안에서
제 기준에서의 가장 괜찮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었어요. 사실 한 번에 한 번 그렸을 때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 없듯이 여러 번 그려본 인해 가지고 제일 좋은 상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러고 이것들을 이제 드로잉을 하는 전시를 통해 가지고는 뭐 일련의 작업들을 같이 놓는 방식으로 전시됐었지만, 결과적으로 전시를 할 때는 맨 마지막에 했던 작업들만 전시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변화들을 갖다가 같이 주목해서 보여준다는 거에 있어서는 이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뭔가 조금 더 해체시켜버리고, 조금 더 처음하고 맨 마지막은 좀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이미지로 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은 이번에 처음 들게 됐고, 그리고 저는 약간 영화의 방식처럼 뭔가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 보여졌으면 하는 이미지에서 동일한 이미지들이 마치 저희 종이 기퉁에 그려놓고 따라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처럼 뭐 이렇게 했던 방법들이 있고, 좀 제가 선생님이랑 대화 나누기 전에 이전에 했던 이런 베리에이션을 하는 방법들은 그냥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파노라마나 더 나은 어떤 화면을 만드는 것. 네. 그 예전 작업들, 특히나 예전 작업들에서는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캡처하신 스틸컷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꽂히는 이미지를 캡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영화의 어떤 서사, 그 어떤 영상의 서사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지 문득 궁금해졌는데, 혹시 뭐 어떤 그 정해진 어떤 로직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떤 방식이라기보다는 되게 제 그냥 개인적인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이미지를 갖다가 봤을 때, 좀 보이지 않거나 좀 맥락이 좀 끊겨져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모두에게 제가 그렇다고 선택했던 이미지를 뭐 모두가 그렇게 공감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 되게 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 작용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미지들을 좀 선행적으로 셀렉을 하고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 보는 거죠. 사실 그 중에는 뭐 선택되지 않고 뭐 안 그려지는 이미지도 많긴 한데, 이제 이렇게 캡처된 작업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텍스트와, 그러니까 자막이죠. 자막과 이제 그 상관관계가 사실 이제 뭐 그 서사 안에서는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사실 그것과 무관하게 약간 클린본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이미지만 제시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와 함께 제시할 때가 있고,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뭐 처음에 지금 전시하고 계시는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뭐 중립적 태도 혹은 이제 그런 거를 이 서사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빼내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랄까요, 또 반복 행위 안에서 그냥 베리에이션의 하나로서 볼 수 있을지. 저는 좀 후자로 보는 편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어떤 그 의미가 드러나게끔 하고 싶지는 않은데, 텍스트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고정된 의미라는 것이 생겨져 버리잖아요. 어떤 상징성도 생기게 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화면을 갖다가 구축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를 텍스트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미지로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내용을 갖다가 꼬기 위해서 전혀 텍스트나 맥락하고, 그림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텍스트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예전 작업들과 이제 뭐 이를테면 지금 걸려있는 작업들과의 차이점 혹은 이제 동일한 지점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계속 이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렸는데,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블랙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것들은 대체적으로 프레임보다는 그 프레임 안에 이제 그려진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와서 블랙 프레임, 그 블랙 프레임이 어떤 좀 더 강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무엇일지, 혹은 그냥 이제 정말 단순하게 프레임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지, 저는 조금 거기에 일종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좀 뭐 제안을 드렸던 것들은,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제안 드렸던 것들은, 왜 계속 네모 프레임 안에서 계속 이게 구분되어지고, 그렇다면 저 블랙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캔버스의 흰 면 안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블랙 프레임 안에서 이미지가 놓였을 때 뭔가 다른 것으로 이것이 의미가 부여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때 뭐 제가 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뭐 질문했었던 거죠.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모든 컷들이 다 네모 프레임 안에서 귀결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겹칠 수도 있고, 근데 다들 그 블랙 프레임이라는 어떤 되게 아득히 넘어갈 수 없는 뭔가 이 안에서, 이 라인 안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생각했을 때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좀 겹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겹치지 않고 프레임으로서 계속 제시한다는 것에는 일종의 작가님의 어떤 이미지를 혹은 서사를 재구성하는 방법론인 것 같은데, 혹시 그 네모 프레임을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 문제는 되게 단순하면서도 저한테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전에 드로잉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블랙 프레임이라는 걸 쓰지 않고 이미지를 겹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블랙 프레임을 사용해서 이제 그려낸 이미지들이 빈도수로 보면 월등히 많긴 하지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과연 이 블랙 프레임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며 이 기능 이미지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들이 잘 적용했던, 제가 생각했던 어떤 결과물처럼 잘 들어맞았던 작업들이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두어 점 정도만 이 프레임이 아님으로써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프레임으로 존재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냥 감상자들이 보시기에도 프레임이다라고 딱 이렇게 읽혀지는 어떤 것들은 사실 저한테는 조금 약간 좀 처참하다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실패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프레임이 뭔가 띠처럼 있지만 어떤 이미지다라고 어떤 나눠진 것 같지 않은 어떤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블랙 프레임의 어떤 이야기인데, 그것들이 되게 프레임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형식이 더 도드라지게 보였다면은 이건 제가 좀 구성하는데 저한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갖다가 어떻게 제가 버릴 것인지, 아니면 가져간다면 이걸 어떻게 저는 가져가야 할까 하는 것들이 지금에서는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블랙 프레임이라고 이제 딱 명명했을 때 이제 제가 가지게 되는 어떤 스테레오타입 같은 거가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진이나 영상 매체라는 것과 어떤 약간 비슷한 선에서 뭔가 이 작업을 얘기를 한다면은, 저 블랙 프레임은 이제 그 사이,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어떤 행간 같은 건데, 그 행간이 이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이제 그 행간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주인공 혹은 이제 뭔가 좀 점유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주인공 혹은 주제, 부주제와 다른 무언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 버렸을 때, 그거를 이제 작가님은 일종의 그러니까 본인이 구성했을 때 실패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관람자 입장에서는 그 주제, 부주제가 아닌 다른 이제 프레임이라는 되게 다른 기능, 역할을 부여받은 무언가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조금 재밌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프레임 네모칸이라던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좀 더 다양한 혹은 좀 다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네.
네, 저도 그럼에도 그 블랙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딱 쓰고 있는 거를 보면은 결국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일단 블랙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딱 떨어지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자를 대고 이 네모칸을 그린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네모라는 형식 안에서 이제 이게 그 외부를 둘러싼 어떤 뭐랄까요, 힘이 있는 뭐 이렇게 블랙이 힘이 있죠. 네, 여튼 네, 그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회화나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조금 이제 이미지라는 거를 보기 전에 일종의 텍스트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액자가 눈에 들어온다거나, 이제 이런 좀 방해받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명명된 어떤 블랙 프라임 시리즈라는 어떤 것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번에 전시하고 계시는 작업들 중에서 아마 들어가서 보이는 저쪽 가벽에 붙어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 이제 아래쪽에는 그 극장인가요? 그게 극장 혹은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 이미지처럼 보이고, 거기에서는 블랙 프레임이 딱 네모로 떨어지지 않고 마치 뒤통수 같은 것이 있는 형태로 떨어졌는데, 이제 그거를 봤을 때는 되게 확장성이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였어요. 근데 다른 작업들, 이제 좌측에 있는 작업들 같은 경우는 딱 그 프레임이 딱 떨어지는 형상이 되면서 좀 이게 내가 어떤 관람자로서 이거의 서사를 구성하기에는 뭔가 작가가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어떤 상황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좀 압박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막 이렇게 꽂힌 거는 네모칸과 블랙이 가지는 좀 뭔가 저에게 아마 개인적 감상일 수도 있겠지만 강하게 다가오는 지점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서, 네, 여튼 그 작업 같은 경우는, 저쪽 가벽에 있는 작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에게는 좀 다른 얼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더 상상의 여지가 보이는, 그 행간에 들어갈 수 있는 상상적 여지들이 있었다라는 게 좀 개인적 감상이에요. 네, 저도 아까 전에 그 선생님 대답하시기 전에 했던 그 제 기준에서의 어떤 뭐 성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뭔가 프레임이 구조로서 읽힌다기보다는 그 어떤 그 검은 띠의 어떤 그 프레임 자체가 좀 공간으로 읽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프레임으로서 그냥 공간을 가지지 않고 그냥 띠처럼 보이게 되는 것들이 그림에 분명히 있을 것이며,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 블랙 프레임 자체가 공간으로 좀 읽혀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좀 후자가 제가 바라는 어떤, 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제 기준에서는 잘 나온 것, 또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작가님이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해서 그림으로써 어떤 그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것처럼 저도 동일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해요. 어떤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회화에 대한 태도, 그리고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해서 그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려지는 대상에 관해서 혹시 저에게 좀 더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그냥 좀 제 기준으로 조금 해석을 하자면은, 어떤 제가 그리는 방식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 그리고 이거를 결국에는 그림으로 풀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쪼개서 다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해서 그리는 것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는 일종의 베리에이션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려지는 대상 자체는 이제
어떤 수집된 이미지들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이제 그 선택된 대상들은 뭔가 좀 프로파간다나 어떤 좀 센 이미지를 뭐 일부러 피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중립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좀 대체적으로 셀렉을 하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맞을까요? 네, 그렇고 이제 회화에 대한 태도라고 한다면은 막 정말 모더니스트처럼 회화가 모든 것을 다 수렴할 수 있다라는 태도는 2년 전까지는 유지가 되었으나 현재는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제 그동안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화나 뭐 사진 혹은 뭐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어떤 다른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컷이라던가 어떤 이 프레임이라는 그런 방법론 같은 것들을 이제 의식하고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회화로서의 방법론으로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맞을까요? 네. 네.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이제 현재까지 그동안도 그랬고 이제 계속 회화라는 매체로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회화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이제 좀 힘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인터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이 그림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또 생각이 바뀌고 어떤 작업을 보면 또 되게 저한테 영향을 조금 많이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화의 힘이 무엇이다 라고 뭐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인터뷰에는 회화라는 것이 되게 유기적인 매체 같다. 남들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2차원의 3차원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걸 넘어가지고 되게 공간도 시간도 잘 축약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매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선생님하고도 뭐 얘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은 그 어떤 사진하고의 어떤 관계들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느 정도로 사진을 허용하고 말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걸 그린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비춰봤을 때의 그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어떤 이유들을 제 스스로 제 개인적인 과제로 좀 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는요. 사실 우리가 뭐 사진으로 찍고 사진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진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답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이미지로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미지라는 것이 어떤 재현의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만 존재할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